군대로 도망치고 사회와 격리되어 살다 보니 한동안은 도박에 대한 충동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박을 끊으니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사소한 행복들이 드디어 제 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죠.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걷어진 것처럼 정신은 맑아졌고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다 보니 강렬한 자극 없이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견고하게 이어나갈 것 같던 평온한 일상은 작은 사건 하나로 균열이 가고 무너지더라고요. 때는 군대 안에서의 적응이 끝나고 선우님들과 휴가를 맞춰 나왔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사회에 나와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후임 한 녀석이 심심한데 EPL, 흔히 유럽 축구라고 부르는 경기를 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한창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었을 때라 내무실에서도 연등을 하고 다 같이 봤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냥 보면 재미가 없으니 토토를 걸어놓고 보지 않을 거냐고 묻더군요. 그렇게 다들 조금씩 돈을 모아서 각자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배팅을 하고 경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하고 많이 봐오던 저에겐 나름대로 분석에 대한 근거가 있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들 한 경기, 두 경기 끝날 때마다 아쉬움의 한탄을 내뱉고 있을 때 저는 점점 끝나가는 경기의 결과와 저의 배팅이 일치해감을 확인하며 승리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중 모든 경기를 맞춘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저는 5만원으로 47만원가량의 돈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잊고 있었던 강렬한 도파민의 자극이 뇌를 통해 온몸으로 뻗어나갔고 다시 한번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쾌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시 한번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이 재발하는 순간이었죠. 무엇보다 저를 강력하게 다시 빠져들게 만들었던 건 이거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었어요. 그 전에 하던 사다리는 사실 제가 하면서도 이거 그냥 50%짜리 확률 게임인데 분속이고 뭐고 없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단지 그냥 어차피 50% 게임이니까 한 번만 맞추자 이런 마인드로 게임을 했었어요. 근데 e스포츠란 건 선수들 간의 격차, 팀의 전력, 감독, 홈 어웨이 어드밴티지, 동기부여 등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그에 맞는 결과값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게 그때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휴가에서 복귀하고 한동안은 군대 안에서도 계속해서 스포츠 토토에 잔상이 남아있었고 저는 본격적으로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농구, 야구 분야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라면 가능성이 있다. 지난날의 뼈아픈 손실들을 메울 수 있겠다라는 강한 확신은 스스로를 도박 중독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리스크를 감당하며 수익을 내는 투자자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군에서 제대한 저는 본격적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분석 노하우를 기반으로 배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모아둔 돈 일부와 복학하자마자 잡은 아르바이트를 배팅에 사용하기 시작했죠. 제가 제대하고 나서 다시 도박장으로 뛰어들 때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 절대로 돈을 빌려서 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배팅을 하자,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 이 원칙이 끝까지 지켜졌는지는 앞으로 올라올 제 채널의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에는 다양한 배팅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승패를 맞추는 승무패부터 기준점을 주고 양팀의 득점 합이 그 기준점을 넘냐 마냐를 배팅하는 언더오버, 정배인 팀에게 핸디캡을 주고 핸디캡 점수 이상으로 승리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핸디 승무패 등 다양한 배팅 종목들을 교차로 묶어서 배팅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면 2개에서 3개 정도만 묶어서 배팅을 해도 3배에서 6배 정도의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만원으로 배팅을 한다 했을 때 운이 좋으면 2번의 배팅으로 최대 360만원까지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높은 배당을 분석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항상 그랬듯 초반에는 괜찮은 승률을 보이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토토를 했을 때가 사다리를 탔을 때보다 훨씬 그 중독성이 강했는데 그 이유는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기의 흐름을 예측하고 실제로 경기가 생각대로 흘러갔을 때의 엄청난 성취감과 그에 상응하는 높은 배당의 보상이 주는 쾌감이 운에만 의지하던 사다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더라고요. 이건 마치 뭐랄까 도박이 아니라 여러 지표들을 보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심경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크나큰 착각이었죠. 공은 둥글다 라는 말을 아시나요? 공은 둥글어서 위아래가 없는 것처럼 구기 스포츠 안에서도 항상 강팀과 약팀이 절대적인 곳이 아니고 경기 안에선 어떠한 변수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분석하고 모든 변수를 예측하려고 해도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하나둘씩 나오더라고요.